안녕하세요, 에듀모아입니다. 요즘 AI 강의 영상의 댓글창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지금 AI 공부하는 거 의미 없다. 기술 발전 속도 안 보이나? 인간만 할 수 있는 분야? 그거 몇 달이면 AI가 다 알아서 할걸?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걷지 말고 뛰어라 라고 했죠. 걷는 자는 먹잇감이 된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을 말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 비용을 0원으로 만들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다 헛짓인가? 나는 이러다 도태되는 건가? 저도 그들의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기술은 분명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상은 미친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개를 조금이나마 돌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단지 속도를 이야기할 때 저는 방향과 무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AI가 0.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세상에서 왜 당신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느리게 쌓인 서사가 가장 비싼 무기가 되는지에 대해 말이죠. 어차피 지금 발전 속도면 그 문제도 AI가 다 해결할 텐데 뭐하러 배워. 1년만 지나도 다 필요 없어질걸? 이렇게 말하며 비웃는 사람들에게 저는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건강관리는 왜 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숨은 왜 쉬나요? AI는 기술이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프면 낫고 싶고 불안하면 배우고 싶은 것. 그건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이지 조롱받을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 AI를 배우려는 그 마음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지만 오늘을 살려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우리가 숨을 쉬어도 되는 이유, 기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인간만이 만드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기술적 신기루의 실체부터 짚고 넘어가시죠. 이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야, 지금 공부해서 뭐하냐? 그거 AI가 1년? 아니다, 몇 개월이면 다 해결해줄걸? 지금 배우는 거 다 쓰레기 될 듯?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AI 발전 속도가 미친듯이 빠르니까.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걸 해결하는 신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전지전능한 미래가 코앞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천하의 애플이 왜 지금 뒷짐지고 남의 기술이나 빌려 쓰고 있을까요? 애플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지금의 이 미친 발전 속도는 기술 혁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머니게임의 결과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무모한 레이스에 전 재산을 태우는 대신 조용히 내 폰에서 돌아가는 실속 있는 온디바이스 AI만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고성능 챗봇이 필요해지니까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오픈 AI에 챗GPT를 슬쩍 빌려다 탑재하더니 최근엔 구글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애플의 CEO 팀 쿡이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봐라. 난 이긴 놈이랑 손잡으면 된다. 마치 쿠팡, 티몬, 위메프가 피 터지게 치킨 게임을 벌일 때 소비자는 그냥 쿠폰 많이 주는 곳을 골랐으면 그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돈을 태우며 받고더를 외치는 실리콘밸리판 섰다 게임에서 누군가 다이를 나지막히 읊조리고 승자가 결정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돈을 쏟아부으며 발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순간 속도는 조절됩니다. 주가가 오를 땐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반드시 조정이 오듯 AI 발전도 지금 같은 속도가 영원할 거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거품이 꺼지고 조정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고 밥값을 해야 하고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미래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완벽한 기술이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가 이루는 사회에 적용 가능한 규제와 법률까지 모두 갖춰질 시기가 올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건 오롯이 성장하는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그 성장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바로 말할 수 없는 지식의 영역입니다. 이것도 결국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도나 맥락 파악.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죠. 지금 머릿속에 포도나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말로 설명해서 남들에게 그려보게 하겠다고 칩시다. 결과가 어떨 것 같나요?
나무에 포도가 달려있다 정도는 맞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캐치마인드 같은 퀴즈 게임을 하는 거라면 이건 정답입니다. AI도 이 정도는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정답, 포도나무 하고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실주의 화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에 따른 당신만의 내러티브와 바이브가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당신 머릿속의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닐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 열매의 익은 정도, 잎사귀가 말라가는 세월의 흔적, 이 미묘한 감성과 디테일, 즉 지구에서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맥락을 AI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킬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장 뇌를 꺼내서 컴퓨터에 도킹이라도 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AI가 내놓는 건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강화학습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체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그럴싸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이 상상한 그 고유한 내러티브는 제거된 채로 말이죠. 헝가리의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는 이걸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평생을 통해 쌓아온 감각, 경험, 시야 이런 걸 0과 1로 치환하기는 AI가 1, 2년 정도 빠르게 발전한다고 해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AI는 당신의 데이터는 훔칠 수 있어도 당신의 세계를 훔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과 상품이 갈립니다. 내러티브가 제거된 AI 그림은 팔리는 상품은 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공감을 이끄는 작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야, 어느 정도 똑같이 생겼으면 된 거 아니야? 누가 원본 따지고 있냐?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술가들 얘기고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사무실에서 엑셀 펑션 돌리고 커피를 파는데 무슨 서사 타령이야? 글쎄요. 오히려 일반인들의 세계, 비즈니스와 장사의 영역에서야말로 이 인간의 서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상의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죠. 올해는 제조 원가가 상승해서 거래처에다 가격이 올라간 견적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납품 기일까지 맞추지 못했네요. 거래처의 담당 과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AI에게 정중한 사과 메일을 써줘 라고 하면 3초 만에 완벽한 비즈니스 영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문법이 완벽한 메일을 한 통 띡 보낸다고 거래처 과장님의 화가 풀릴까요? AI가 쓴 사과문은 문장 자체는 완벽할지 몰라도 거기엔 책임의 무게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욕먹을 각오를 하고 현장으로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당신의 그 불편한 시간이 지니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서사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문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땀 흘리고 고민한 흔적을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AI가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 레시피, 자동 요리 로봇팔, AI가 기가 막히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맛도 1mm의 오차 없이 똑같겠죠. 하지만 단골 손님은 왜 본인이 다니던 가게를 계속 갈까요? 그 가게 의자가 뭔가 나한테 편해. 분위기 때문에 술 맛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와이프 번호를 여기서 처음 물어봤어. 사장님이 내가 이 반찬은 안 좋아하던 거 기억하시던데 오늘 날씨는 춥지 않냐고 물어봐줘. 단골이라고 음료수를 하나씩 주시더라 등 장소, 분위기, 사람, 음식 등의 외부 세계가 나와 연결되는 그 관계의 맥락 때문입니다. AI는 손님을 데이터로 처리하지만 당신은 손님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차가운 완벽함보다 따뜻한 불완전함에 지갑을 열 것입니다. 경제학의 희소성의 원칙만 봐도 명백합니다. 물이 생존에 아무리 중요해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면 거의 공짜가 되듯이 AI가 무한대로 찍어낼수록 기능 그 자체는 거의 무료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AI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당신의 신뢰와 관계는 희소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엑셀 좀 못한다고, AI 도구 좀 늦게 배웠다고 기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은 그 지긋지긋한 경험과 인간적 맥락들이야말로 미래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오리지널 컨텐츠가 될 테니까요. 에이, 그런 진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 회사 안 다녀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럼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고용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AI 때문에
기술 가격이 싸지면 정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 평범한 일자리는 확실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볼게요.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결국 기업엔 사장님과 AI만 남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AI 툴이 무료에 가까워지면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AI를 써서 돈을 아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AI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전문가를 싼 값에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 사회,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책임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AI의 발전을 모두 확인하고 직원을 전부 퇴사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사장님이 직접 AI를 통해 명령한 결과물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들어오거나 데이터가 엉터리라 거래처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M1 모니터를 붙잡고 소리를 지를까요? 아닙니다. 사장님은 마음이 편하고 싶거든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져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I 시대의 고용은 업무 수행뿐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질 대상을 두기 위해 반드시 유지될 겁니다. AI는 잘못된 결과물에 대해 적당히 사과할 뿐이지 실제로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하지는 않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50대, 60대 기업 사장님들과 임원분들을 떠올려보세요. AI 기술이 좋아졌다고 직원을 모두 자르고 밤새 유튜브를 보면서 AI 도구 종류와 프롬프팅을 학습하고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분들은 본인의 회사와 동고동락하며 회사의 내러티브와 속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분위기에 맞게 알잘딱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김대리, 내 스타일 알지? 이번 거는 그 AI인가 뭔가 배워서 자네가 좀 해와. 책임지고 잘해와. 결국 외부의 AI 전문가는 기술만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회사의 맥락을 압니다. 사장님 또는 상사의 입장에선 기술만 아는 타인보다 맥락을 아는 내 사람이 도구를 쥐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니 AI 때문에 잘릴까봐 걱정하는 대신 우리 회사의 맥락을 가장 잘 아는 내가 AI라는 무기까지 쥐었을 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기억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서글프지만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걱정대로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AI가 발전한다는 건 평균의 시대가 끝났다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어중간한 업무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맥락을 아는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AI로 대체하고 싶어 할 겁니다.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테가 없는 덩굴식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이테가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로 살 것인가? AI는 덩굴과도 같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효율적이죠. 그러나 덩굴에는 시간의 두께가 없습니다. 툭 치면 끊어지죠. 반면 인간은 은행나무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춥고 더운 사계절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겨우 나이테 한 줄이 생깁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경험, 일이 안 풀려서 밤새 고민하던 시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던 그 지루한 가정들, 여러분은 그걸 고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AI가 야기한 이 세상은 이제 그걸 대체 불가능한 서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만드는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고통을 뚫고 나온 진짜 이야기에 공감하고 연민하며 경이로움마저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희소한 것에 지갑을 여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니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AI가 당신의 업무를 대체할 순 있어도 당신이 삶으로 꾹꾹 눌러 쓴 그 나이테의 무게는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시대의 부름에 어쩔 수 없이 AI 기술을 배우게 되겠지만 기술 그 자체에 압도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기술 발전과 다양한 AI 도구가 아니라 더 깊게 패이고 단단하게 암은 여러분만의 나이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듀모아였습니다.